연금술사 세 번째 이야기. 노인이 산티아고에게 자네가 가진 양의 10분의 1을 내일 가져오게 라고 하면서 헤어졌죠. 그렇게 헤어진 후에 그 양쪽 길, 그 선택의 기로에서 굉장한 내적 갈등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그렇게 두 갈래 길에서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오죠. 그때 이 산티아고는 무엇에 가치를 두고 선택을 하며 인생을 어떻게 개척하면서 창조해 나가는지 우리 그것을 보면서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산티아고는 다시 책을 읽으려 했지만 더 이상 집중할 수가 없었다. 무언가 진리의 음성을 들은 듯했다. 떨리고 혼란스러웠다. 산티아고는 팝콘 장수에게 가서 팝콘 한 봉지를 샀다. 노인이 말한 걸 팝콘 장수에게 이야기해줘야 할지 어떨지를 생각하며 때로는 있는 그대로 놓아두는 편이 더 낫지. 산티아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만약 노인이 들려준 이야기를 해준다면 팝콘 장수는 사흘 밤낮을 고민할 것이다. 하지만 그는 이미 자신의 팝콘 수레에 너무 길들여져 있었다. 산티아고는 그 고통스러운 상념을 팝콘 장수에게 면제해 주었다. 그는 도시 이곳저곳을 정처 없이 걷다가 마침내 부두에 이르렀다. 작은 건물 한 채가 눈에 들어왔다. 아프리카로 가는 배표를 팔고 있었다. 산티아고는 이집트가 아프리카에 있음을 알고 있었다. 매표소 직원이 물었다. 표를 사실 건가요? 아마 내일쯤이면 사게 될 거예요. 산티아고는 건물에서 나오며 말했다. 양 한 마리를 팔면 바다 건너로 갈 수 있으리라. 하지만 이 생각은 그를 두렵게 했다. 몽상가가 또 하나 왔군. 저 친구들 여비도 없으면서 꼭 저렇게 말한다니까. 매표소 직원이 멀어져 가는 산티아고를 보며 동료에게 말했다. 산티아고는 양들을 생각했다. 갑자기 그들 곁으로 돌아가기가 겁이 났다. 그는 꼬박 2년 동안 양치는 법을 배웠었다. 이제 양털 깎는 법과 새끼 밴 양을 돌보는 법, 늑대의 공격으로부터 양을 보호하는 법이라면 누구보다 자신 있었다. 안달루시아 지방의 모든 평원과 목초지도 두루 꿰고 있었다. 양을 사고 파는 정확한 가격도 알고 있었다. 생각 끝에 산티아고는 친구의 외양간으로 가보기로 결심하고 가장 먼 길을 골라 걷기 시작했다. 이 도시에도 오래된 성이 있었다. 그는 바위 비탈을 올라 성벽 한쪽에 걸터 앉았다. 저 멀리 아프리카 땅이 건너다 보였다. 이곳으로 무어인들이 쳐들어와 여러 해 동안 스페인 전역을 점령한 적이 있다고 했다. 그는 무어인이 싫었다. 스페인에 집시를 데려온 게 바로 그들 무어인이었다. 도시의 구석구석의 거리까지 한눈에 들어왔다. 노인과 이야기를 나눴던 광장도 보였다. 노인을 만난 그 시간 저주나 받으라지. 그는 단지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러 노파를 찾아갔을 뿐이었다. 그런데 꿈풀이 노파도 그 노인도 그가 지금 양떼를 돌보는 양치기라는 점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들은 의지가지 없이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서 그런지 양치기와 양의 한몸 같은 관계를 알지 못했다. 그는 어떤 양이 다리를 저는지, 2달 후에 새끼를 낳을 양은 어떤 놈이고 게으름을 피우는 양은 어떤 놈인지 알고 있었다. 양털을 깎고 도살하는 것도 그의 몫이었다. 그가 양들을 떠난다면 양들은
견디지 못할 것이었다. 바람 한 줄기가 불어왔다. 그는 이 바람을 알고 있었다. 사람들은 이 바람을 레반터라고 불렀다. 이 레반터 바람과 함께 동부 지중해 레반트로부터 무어인들이 쳐들어왔기 때문이었다. 레반트는 지중해의 강한 동풍, 동부 지중해 및 그 연안 제국을 가리킵니다. 타리파를 알기 전에 그는 아프리카가 이토록 가까운 곳에 있는 줄은 상상도 못했다. 이곳은 늘 심각한 위험 앞에 노출되어 있었다. 무어인들이 언제 다시 이 도시를 습격할지 아무도 몰랐다. 바람은 더 강하게 불어왔다. 난 보물과 양들 사이에 끼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된 셈이군. 산티아고는 이미 익숙해져 있는 것과 가지고 싶은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물론 양털각의 딸도 있었지만 그녀는 아직 그의 사람이 아니어서 양들만큼 중요하지는 않았다. 이틀 후 그가 그녀 앞에 나타나지 않아도 그녀는 그 사실을 알아채지도 못할 것이다. 그녀에겐 모든 날들이 다 똑같을 것이고 그건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좋은 일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루하루가 매일 해가 뜨고 지는 것처럼 똑같을 수밖에 없으니 말이다.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좋은 일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루하루가 매일 해가 뜨고 지는 것처럼 똑같을 수밖에 없으니 말이다. 난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내가 태어난 고향을 떠나왔어. 그들은 이제 내가 그들 곁에 없는 것에 익숙해졌고 나 또한 혼자 있는 것에 익숙해졌지. 양들도 곧 내가 없는 것에 익숙해질 거야. 언덕 위에서 광장을 내려다보았다. 팝콘 장수는 여전히 그곳에서 팝콘을 팔고 있었다. 저 팝콘 장수... 그는 중얼거렸다. 하지만 미처 말을 다 끝맺지 못했다. 레반터가 세게 불어와 그의 얼굴을 때렸다. 바로 이 바람을 타고 무어인들이 쳐들어왔다. 사막의 향기와 얼굴을 베일로 가린 여인들도 이 바람에 묻어왔다. 이 바람에는 미지의 것들과 황금과 모험 그리고 피라미드를 찾아 떠났던 사람들의 꿈과 땀 냄새가 배어 있었다. 산티아고는 어디로든 갈 수 있는 바람의 자유가 부러웠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다. 자신 역시 그렇게 할 수 있으리라는 사실을. 떠나지 못하게 그를 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 자신 말고는. 양들, 양털가게 주인의 딸, 그리고 안달루시아의 평원은 그에게 단지 자아의 신화를 이뤄가는 과정들에 불과했다. 다음 날 정오, 젊은 양치기는 그 노인을 다시 만났다. 그는 양 6마리를 데리고 갔다. 참 놀라운 일이었어요. 제 친구가 그 자리에서 제 양들을 모두 샀거든요. 자기는 줄곧 양치기를 꿈꿔왔다면서 이번 일이 자기에게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그는 노인에게 말했다. 항상 그런 거라네. 그것을 은혜의 섭리라고 부르지. 만약 자네가 처음으로 카드놀이를 하게 된다고 치세. 자넨 틀림없이 따게 돼. 바로 조심자의 행운이라는 거지. 노인이 말했다. 어째서 그렇게 되는 거죠? 자네의 삶이 자네가 자아의 신화를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일세. 노인은 이렇게 대답하고는 양 6마리를 살펴보기 시작했다. 한 마리가 다리를 절고 있었다.
산티아고는 노인에게 그 양이 가장 영리하고 털도 많이 내니 그런 건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보물은 어디 있는 거죠? 산티아고가 물었다. 이집트에 있다네. 피라미드 가까운 곳에. 산티아고는 몹시 놀랐다. 집시 노파도 똑같은 말을 했었다. 하지만 노파는 대가로 아무것도 받지 않았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도달하려면 표지를 따라가야 한다네. 신께서는 우리 인간들 각자가 따라가야 하는 길을 적어주셨다네. 자네는 신이 적어주신 길을 읽기만 하면 되는 거야. 산티아고가 무슨 말인가 하려는 순간 나비 한 마리가 팔랑거리며 두 사람 사이로 날아왔다. 할아버지 생각이 났다. 산티아고, 나비는 행운의 표지란다. 어린 시절 할아버지의 음성이 들리는 듯 했다. 귀뚜라미와 메뚜기처럼, 회색 도마뱀과 네잎 클로버처럼. 바로 그걸세. 자네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일세. 이 나비는 표지야. 노인은 산티아고의 생각을 다 읽고 있었다. 말을 마친 다음 노인은 걸치고 있던 겉옷을 젖혔다. 가려져 있던 것이 모습을 드러냈다. 산티아고는 경탄을 감출 수 없었다. 어제 그 강렬한 광채로 그를 사로잡았던 바로 그것이었다. 노인은 겉옷 속에 보석이 박힌 금으로 된 묵직한 흉패를 입고 있었던 것이다. 이 노인은 진짜 왕이었다. 자객들을 피해 변장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었다. 자, 이걸 받게나. 노인은 금으로 된 흉패 한가운데 박혀있던 흰색과 검은색의 보석을 하나씩 빼냈다. 우림과 툼밈이라네. 검은 것은 예를 뜻하고 하얀 것은 아니오를 뜻하지. 표지들을 식별하기 어려울 때 도움이 될 걸세. 하지만 언제나 분명한 질문이어야 하네.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자네 스스로 결정을 내리도록 하게. 보물이 피라미드 근처에 있다는 건 자네도 이미 알고 있었네만, 그럼에도 자네가 내게 양 6마리를 주어야 하는 이유는 내가 자네의 결심을 도와주었기 때문이라네. 내가 자네의 결심을 도와주었기 때문이라네. 피라미드 근처에 보물이 정말로 있다는 거는 자신도 그렇게 느끼고 그 노파도 그렇게 말했었고, 그리고 이 노인도 그렇게 알려줬지만 정작 실행에 옮길 어떤 의지나 이런 것은 부족하죠. 사람은 모두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향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면 눈부신 미래가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된다는 거는 듣기도 하고 알고는 있지만 정작 그것을 믿고 실행에 옮길 이런 직접적인 행동을 하기는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포기할 수도 있었으나 이 노인은 이걸 실질적으로 행동하도록 강하게 이끌어 주었기 때문에, 결심을 정말로 강하게 도와줬기 때문에 그 가진 10분의 1 정도는 충분히 받을 가치가 있는 거죠. 사실은 어쩌면 그것도 부족하죠. 보물이 있는 곳에 정말 가게 해준 장본인인데 10분의 1이 아니라 그 양을 다 줘도 사실은 부족한 거예요. 하지만 이 노인은 그 양이 탐났던 게 아니라 이 산티아고가 가진 전 재산입니다. 이 양들은. 그렇기 때문에 삶의 생명에 직결이 돼 있는 이 재산 중에 10분의 1을 달라고 한 거는 그만큼 굉장히 피부로 와닿는 의식 중 가장 중요한 삶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에 내가 부자가 되면 내가 그만큼 너에게 해줄게 라는 것과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재산에 얼마를 툭 떼줘야 한다는 것과 이 두 가지를 조건을 내걸었을 때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가 지금 가진 것을 내놓아야 할 때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미래에 올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쉽게 포기를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 인간의 심리를 알기 때문에 이 노인은 지금 이 양치가 갖고 있는 가장 가치가 크고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양을 달라고 함으로써 지금 가르쳐주는 이 정보가 정말 중요한 것이라는 걸 이게 피부로 확 와닿게 해주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그 양을 주고 양을 팔아서 티켓을 사고 하는 현실적인 행동을 이렇게 착착착 더 빨리 진행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집시 노파처럼 나중에 보물을 가지게 되면 나한테 줘. 그리고 가봐. 이걸로는 이 산티아고가 거기에 가려고 정말로 행동을 했을지는 오리무중인 거죠. 그 딸에게 마음이 뺏겨서 그것에 안주하려고 했던 산티아고였잖아요. 자, 산티아고는 배낭 속에 그 보석들을 간직해서 넣습니다. 이제부터는 스스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겁니다. 만물이 다 한 가지라는 것을 명심하게, 또한 표지가 말하는 것을 잊지 말게, 특히 자네 자아의 신화에 끝까지 멈추지 말고 가야 해. 자네가 길을 떠나기 전에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네. 자,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인생에서 행복이란 뭔지, 행복의 비밀이라는 게 있다면 어떤 것인지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현자가 알려주는 깨우침이 들어있습니다. 자, 귀 기울여서 들어보세요. 어떤 상인이 행복의 비밀을 배워오라며 자기 아들을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현자에게 보냈다네. 그 젊은이는 40일 동안 사막을 걸어 산 꼭대기에 있는 아름다운 성에 이르렀지. 그곳 저택에는 젊은이가 찾는 현자가 살고 있었어. 그런데 현자의 저택 큼직한 거실에서는 아주 정신없는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어. 장사꾼들이 들락거리고 한쪽 구석에서는 사람들이 왁자지껄 이야기를 나누고 식탁에는 산의 진미가 그득 차려져 있더란 말일세. 감미로운 음악을 연주하는 악단까지 있었지. 현자는 이 사람 저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 젊은이는 자기 차례가 올 때까지 2시간을 기다려야 했지. 마침내 젊은이의 차례가 되었어. 현자는 젊은이의 말을 주의 깊게 들어주긴 했지만 지금 당장은 행복의 비밀에 대해 설명할 시간이 없다고 하는 거야. 우선 자신의 저택을 구경하고 2시간 후에 다시 오라고 했지. 그리고는 덧붙였어. 그런데 그 전에 지켜야 할 일이 있어. 현자는 이렇게 말하더니 기름 2방울이 담긴 찻숟가락을 건넸다네. 이곳에서 걸어다니는 동안 이 찻숟갈의 기름을 한 방울도 흘려서는 안 돼요. 젊은이는 계단을 오르내릴 때도 찻숟가락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 2시간 후에 그는 다시 현자 앞으로 돌아왔지. 현자는 젊은이에게 물었다네. 자, 어디 그대는 내 집 식당에 있는 정교한 페르시아 양탄자를 보았소? 정원사가 10년 걸려 갖고 놓은 아름다운 정원은? 서재에 꽂혀 있는 양피지로 된 훌륭한 책들도 좀 살펴보았소? 젊은이는 당황했어. 그는 아무것도 보지 못해노라고 고백했네. 당연한 일이었지. 그의 관심은 오로지 기름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는 것에 있었으니 말이야. 그렇다면 다시 가서 내 집의 아름다운 것들을 좀 살펴보고 오시오. 살고 있는 집에 대해 모르면서 사람을 신용할 수는 없는 법이라오. 이제 젊은이는 편안해진 마음으로 찻숟가락을 들고 다시 저택을 구경했지. 이번에는 저택의 천장과 벽에 걸린 모든 예술품들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어. 정원과 주변의 산들, 화려한 꽃들, 저마다 제자리에 꼭 맞게 놓여있는 예술품들의 고요한 조화까지
모두 볼 수 있었다네. 다시 현자를 찾은 젊은이는 자기가 본 것들을 자세히 설명했지. 그런데 내가 그대에게 맡긴 기름 2방울은 어디로 갔소? 현자가 물었네. 그제서야 숟가락을 살핀 젊은이는 기름이 흘러 없어진 것을 알아차렸다네. 내가 그대에게 줄 가르침은 이것뿐이요. 행복의 비밀은 이 세상 모든 아름다움을 보는 것, 그리고 동시에 숟가락 속에 담긴 기름 2방울을 잊지 않는 데 있도다. 행복의 비밀은 이 세상 모든 아름다움을 보는 것, 그리고 동시에 숟가락 속에 담긴 기름 2방울을 잊지 않는 데 있도다. 행복의 비밀은 이 세상 모든 아름다움을 보는 것, 그리고 동시에 숟가락 속에 담긴 기름 2방울을 잊지 않는 데 있도다. 양치기는 말없이 가만히 있었다. 그는 늙은 왕의 이야기를 이해했던 것이다. 그는 방랑을 좋아하지만 결코 자신의 양들을 잊지 않았으니 말이다. 그는 방랑을 좋아했지만 결코 자신의 양들을 잊지 않았다. 노인은 산티아고를 그윽히 바라보더니 이윽고 2 손을 활짝 펴서 그의 머리 위에 대고 알 수 없는 동작을 했다. 그리고는 양 6마리를 데리고 사라져 버렸다.